엄태구 배우님, 김철현 배우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박수가 끊어지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짝반짝하죠? 무대가? 너무 신나죠? 영화가 재밌어서 더 그렇죠? 네, 그럼 이 재밌는 영화를 만들어주신 5분의 인사 말씀부터 차례로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네. 네, 안녕하세요. 연출 맡은 김광식입니다. 이렇게 아쉬워서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시성에서 백화 역을 맡은 설현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시성에서 파수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시성에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인정입니다. 네, 영화 끝나고 관객과의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배우분에 따라서 함성의 성별이 달라지는 영화를 진행하는 것도 진짜 진귀한 경험인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고 궁금했던 점을 5분께 몇 가지 여쭤보고요. 끝날 때 여러분들이 직접 얘기하고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독님께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가장 이 영화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한마디로 하자면 되게 겉과 속이 모두 알찬 전쟁 블록버스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첫 장면부터 이 영화가 얼마나 웅장한 규모와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지 되게 멀리서 이렇게 겉모습 같은 걸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주시는 동시에 되게 곳곳에서 영화의 어떤 속살이나 내실 같은 것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잡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직접 쓰고 연출하시면서 이 영화의 겉과 속을 다 알차게 가져가기 위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뭘 여쭤보신 거죠? 박수 치기 전에 제가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 네. 이 영화의 겉과 속을 다 알차게 채워주시는 전략에 대해서 네, 이제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영화랑 다르게 이제 앞에서 드라마 캐릭터를 쌓아간 다음에 이제 클라이막스 전쟁을 하는 식이 아니라 첫 전투부터 전쟁을 하고 이제 양만춘이 어떻게 이세민과 싸워 나가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인물들이 드라마를 펼쳐나가는 식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화와 파수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다 후반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더 증폭을 할 수 있게 있고 뭐 그렇게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 지금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단순히 캐릭터나 전쟁 액션씬뿐만 아니라 잘 들여다보면 뭐 이 영화 영상적 설계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전쟁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겉과 속이 다 알차게 좀 설계가 되어 있다는 이 생각을 전 영화 보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네. 그렇다면 지금 함성을 지를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옆에 계신 우리 성주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아마 여러분도 영화를 보시면서 양만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라는 의구심을 갖고 영화를 보기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역자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의심을 던져놓고 이제 영화가 어떤 사람인지 관객의 눈으로 그 사람을 지켜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장 복합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그런 여러 면들을 되게 이렇게 영화에 얘기가 많다 보니까 순간순간 눈빛으로 다 다른 상황에서 보여줘야 할 때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하실 때 그런 부분을 주안점에 두고 연기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글쎄요. 그러니까 기존 사극과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도 해보고 그리고 나답게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던 어떤 결과물인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어떤 사람한테 존경심을 느끼고 어떤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제가 무릎 꿇고 존경하고 그리고 본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의 사항은 가벼울 땐 가볍고 그리고 시원한 웃음을 지을 때는 시원한 웃음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제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있고 지혜가 있는 분이 어떤 다른 강함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제가 존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들이고 그런 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 가지 모습을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잘못 알고 있어서 어떤 강한 힘, 두려움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카리스마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신께서 주신 어떤 능력, 은총 뭐 이렇게 뜻하기도 합니다. 그게 곧 뭐 굵은 목소리와 그 강압적인 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저는 저답게 이들과 함께 같이 이 공간에 사는 사람으로서 신께서 주신 어떤 리더십 그게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인생을 바라보는 해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공감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장군상이지 않나 그리고 그런 리더가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리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리더십 강의를 듣고 오셨나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는 그렇다는 얘기지 꼭 그게 반드시 있어야 반드시 그 리더만이 옳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한편의 리더십 강의를 들은 것 같은 아주 우스꽝한 신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에 또 첫 영화인데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고생을 이만저만 하신 게 아닌 우리 남주혁 배우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그 남주혁 배우님 연기해서 사물이라는 인물의 눈으로 이 전투와 양만춘이라는 인물을 바라보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물이 양만춘이라는 인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변화가 그게 되게 중요한 분위기를 이끌어간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과 또 상의하시면서 또 연기하시면서 고민하셨을 때 그 단계가 어떻게 변화한다고 느끼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네, 저는 이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뭐 굳이 단계별로 나누면서까지 이 사물이 변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고요. 뭐 저는 그냥 이 시나리오 자체상에서 일단 사물이라는 캐릭터가 사물이라는 캐릭터만 봤을 때는 소년에서 어떻게 보면 청년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좀 중점에 두고 연기를 좀 많이 했었고 뭐 단계별로 굳이 나누진 않았지만 뭐 상황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그 상황 속에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사물의 성장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영화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에서 그러면 다음 순서로 가장 아름답고 비극적인 로맨스 연기를 펼쳐주신 두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려 왜 여러분들이 수줍어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여기 앞에 또 첫 줄에 멜로장의 넘태구 배우님이라고 막 얘기해 주시고 멜로 연기를 펼쳐주신 두 분께 일단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성한 사람들한테 양만춘이라는 사람의 이제 존재 되게 독보적이어서 그 사람 말을 잘 거역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제 신세대다운 패기로 둘의 사랑을 위해서 엄청난 반역을 저지르면서도 되게 위풍당당한데 이 두 인물이 그런 사랑을 하기까지 어떤 가치관과 사랑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은 뭐 특별히 다르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하는 감정이 사랑하는 힘이 그 시대 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배우님 저 말고 옆에 김철현 배우님 알아서 읽어주세요. 대본 봤을 때는 그 정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냥 좀 다르지만 떠올랐던 건 로미오와 줄리엣만큼 사랑하는 평생 함께할 사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백화라는 인물 자체가
자기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주변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자기의 길을 가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사랑을 할 때에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파수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오빠랑 대치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박수. 진짜. 안시성 5천 명 경사를 다 합친. 성우 씨가 오신 줄 알았어요. 성우 형? 아니. 나중에 끝나기 전에 싸우자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정말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꼭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청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 무슨 소리 하시는지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 다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근데 또 이제 이 두 분이 사랑 연기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되게 당찬 신세대로서 또 이렇게 사랑을 나눌 때는 되게 아름다운 사랑을 로맨스 연기로 보여주시지만 또 이렇게 전장에서는 누구보다 위풍당당한 장수로서의 모습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액션 연기에도 되게 인물의 주안점을 두고 신경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특히 어떤 액션 장면을 많이 공들이셨는지 여쭤볼게요. 일단 기마 대장이라서 일단 말 타는 연습에 가장 주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백화가 안시성 안에서 세뇌 부대를 이끄는 그런 리더로서 맡은 바를 잘 해내는 모습에 매력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잘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액션 연습 그리고 말 타는 연습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조인성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근데 되게 질문도 아직 안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 영화가 겉과 속이 다 알차다 이렇게 느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인물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되게 이렇게 머리를 잘 써가지고 인물을 둘씩 짝지어서 그 사람들 관계를 되게 각가지로 설정을 많이 해놔서 그 인물 간의 재미를 그 관계를 보는 재미들이 영화에 쭉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캐릭터가 풍부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캐릭터 관계도 안에서 양만춘을 중심으로 또 양만춘 주변 인물들과 되게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보시면서 가장 흥미롭다고 느끼셨을 관계가 이 양만춘 우리 성준님과 사물의 관계일 거예요. 그래서 양만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물의 꿍꿍이를 다 알면서 지켜보는 건가? 양만춘에게 사물은 어떤 관계, 어떤 존재일까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얘기 청하겠습니다. 뭐 대사에도 나오지만 뭐 여러 번의 사물 이외에도 양만춘을 제거하려는 상황들이 많이 놓여져 있었다는 그 정보들은 영화를 통해서 분명히 전달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을 항상 매몰차게 죽이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다 같은 고구려인이니까 그때마다 기회를 줬었을 것 같고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는 반역자고 안시성은 반역의 그 상징인 어떤 성으로 비춰져 있지만 이 안에서 들어와서 이제 실체들을 보고 나면 눈에 보이는 실체를 보고 나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회들을 충분히 줬을 거라는 어떤 가정을 세우고 사물 역시 고구려의 태학도로서 마치 저의 과거를 보는 양만춘의 과거의 청년의 시기에 그 모습 뭐 그런 친구들 올 때마다 다 죽이면 도대체 남는 어떤 재능 있는 친구들은 뭐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후배 보는 마음 같은 마음으로 바라봤고 또 기회를 몇 번 준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런 다음에 스스로 변해 갔으니까 같이 안시성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박수를 청하지 않았는데도 나오는 자동 박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양만춘의 과거를 보는 듯한 이제 우리 사물 역의 남주혁 배우님께는 사실 이게 첫 영화셔가지고 그 전에는 TV 드라마에서 되게 로맨스 연기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그 연기들이. 근데 이 영화에서 정말 남다른 새로운 연기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님께도 이런 뭐 양만춘과 영계소문 사이의 두 지도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역할 같은 이 시도가 되게 새로운 배우로서 도전이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경험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말해드릴 수 있는데요. 정말 마음 편했어요. 네, 저는 멜로보다 남자 형님들이랑 부딪히는 게 정말 더 큰 시너지를 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더라고요. 촬영을 하면서도. 네,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고요. 어쨌든 소년 병사로서 학도병으로서 이 모습을 어떻게 해야 더 잘 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형님들 분장한 모습 보고 같이 연기를 함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네, 앞으로 네요. 앞으로 형님들과 함께 하시는 많은 연기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엄태구 배우님께 정반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강렬하고 뜨거운 눈빛 연기 많이 보여주셨다가 물론 어른도감이라는 영화에서 맛배기를 보여주시긴 했지만 멜로 연기를 본격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네, 이것은 배우로서 어떤 경험이었나 이번엔 제발 김서련 배우님을 보시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정을 되살리면서. 정말 연기가 액션이든 멜로든 다 너무 어렵지만 멜로는 진짜 어렵구나. 왜냐면 많은 스태프분들이 보는 상황에서 그런 표정을 하고 그런 대사를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정통 멜로의 느낌은 처음이니까 처음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더 여러 번 할 기회가 있다면 더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태만으로도 멜로의 어떤 에너지가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서련이를 전쟁 끝나고 나서 그 바라보는 눈빛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밥 먹었냐고 이렇게 그 얘기할 때 보는 그 연기는 사실 2001년 이후로 저희들 사이에서 금기시되어 있던 그걸 꺼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금기를 깨는 연기를 하는 배우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죠. 아무래도 멜로 연기에 일가견이 있으신 조인성 배우님. 네, 저희들 사이에서는 2001년 이후에는 그 연기를 하지 말자라고 합의를 봤었는데 정통 연기를 좀 안 해본지라 그 정보가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냥 세부 예정입니다. 그래요? 17년 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네요. 엄태구님의 오늘부터 공식 명칭 앙 장면에서 보여주신 눈빛은 17년 만에 이 영화가 공개한 것으로 다른 영화에서는 앞으로 금기시되기 때문에 잘 볼 수 없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년 만에 엄태구 배우님과 그 연기를 주고받으신 우리 김서련 배우님께도